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집값이 여전히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월에 이제 코픽스 3.98입니다. 이제 거의 4%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시중에 이제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8%쯤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한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9%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2023년 내년에는 두 자릿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언론에서 벌써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놈이 미친놈이고 사이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집값 따위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5년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감당이 안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이래저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국민연금까지 손대서 달러를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겠다 이런 개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닌데 저놈들은 오직 국민들의 돈을 세금을 탕진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냥 한국을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 덕분에 그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는 더 빨리 오고 더 심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 하락으로만 정부에서 비명 지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다, 살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요 상권 지역에 가보면 공실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렇게 공실이 많이 생길까요?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거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결국에 집값 하락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경제가 호황이고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생긴다면 집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줄어들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2023년 내년에 0.6% 성장한다라고 전망하는 곳이 나올 정도로 매우 암울합니다. 국민들, 그리고 정치,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한다고 해도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여당은 더 개판을 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막장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나올지 잘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2021년, 2020년 너무 많은 2030들이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모험을 걸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은 그냥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빚 갚지 말라. 이런 류의 유튜브 내용들도 차고 넘쳤습니다. 빚을 왜 안 갚아요? 안 갚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럴 수 있음을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이 겪는 대가라는 게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살벌한 일이죠. 4억 대출해가지고 5억 대출해가지고 400만원 갚는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 제목으로 나올 정도라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급금매로 내놓고 팔아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결정조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손절매야 된다 말은 참 쉽게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집을 산 건 8억인데 집값이 지금 6억으로 떨어졌다. 6억에 내놔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5억이나 5억 5천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내놔서 팔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아주 싼 가격에 2, 3억에 사서 8억까지 올라갔다가 6억이 됐다. 뭐 그런 사람이면 되려 팔 이유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고점 8억에 사서 지금 6억이 되고 5억 5천이 돼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조차 자기 돈으로 산 거면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해서 무리하게 샀더니 저 모양이 난다라는 거죠. 충격이죠. 뭐 그랬던 그들이 앞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 못하죠. 지금 2030들이 무지주 챌린지다. 아니면은 영원 데이트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이제 절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겠냐고요. 실제로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2030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60대든 40, 50대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었다. 뭐 지금 아니면은 집을 못 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무리하게 연끌했죠. 뭐 유튜브 말 듣고 가짜 부동산 전문가들 말 듣고 추종을 했던 거죠. 그들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닌데 자기가 결정한 건데 너무 무리하게 저렇게 모험을 걸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모험 걸어서 망가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충격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집값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는데요. 아직 여전히 높다. 아직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10월달 한 달만 하락률이 마이너스 0.81%였다라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죠. 2023년에 어떨지요. 전세 가격 하락도 가파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된다는 의미가 앞으로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 이게 얼마나 내려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7억짜리 아파트가 22억이 됐다.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20억이 된 건데 뭐가 그렇게 집값이 내려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비싸다라는 거죠. 택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 하락폭이 높니 어쩌니 개소리냐라는 거죠. 이런 거죠. 2016년 3월 송파 32평이 6억 3천이던 게 21년 10월 달에 18억, 지금은 15억이다. 그러면 3억 하락이 아니라 9억 상승 아니냐. 이 말이 맞는 거죠. 4년 전에 8억 하던 게 지금 14억이다. 무슨 비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이런 쓰레기 퍼나르니까 기러기 소리 듣는 거다. 5년 후를 생각해봐라.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100% 하락해도 원래 시세가 아니다. 바닥 원칙은 문재인 정권 이전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4억 하는 아파트가 12억 하는데 하락이라고 아직도 집값 폭등이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들요. 집꼬리만큼 내렸는데 무슨 사상 최대 하락이냐라고 떠드냐.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현실을 냉정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